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임기 후반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이제 그런 싱크탱크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력 풀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정권인수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재임 초기에 국정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행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체로 좀 철학도 모호한 것 같고, 본인이 권력을 쥐고 나면 뭘 확실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목표 자체가 모호하니까 집권 이후에 1년, 2년, 3년을 가면서 처음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그런 브랜드로 포장을 한 그런 정책들이 국정 목표라든지 국정 지표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권력을 갖고 뭘 해야겠다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뜬금없이 이상한 종류의 목표가 등장해서 무슨 창조 경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뜬금없이 뭐가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번 윤 대통령 경우도 크게 예외가 아닌 것 같거든요. 벌써 한 1년, 2년 6개월 정도를 보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윤 대통령이 뭘 한 걸로 기억이 납니까?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뭘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지도 모호한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은 어떻든 간에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4대 계획을 하겠다 이랬지만 저는 그냥 정치적 수사 정도로 이해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4대 개혁을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법을 하나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집권 후반기에 새로운 국정 목표가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죠. 예. 그야말로 뜬금없이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이번에 등장한 국정 목표는 양극화 타개란 말이죠. 양극화 타개. 그래서 왜 저런 구호를 내세울까? 양극화를 타개하겠다. 양극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나누어져가 타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복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양극화라는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되는 거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그냥 단박에 떠오르는 것은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로부터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확대 재정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찬 기도에 가서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확고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건전 재정 기정이 확고하게 이런 고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확대 재정,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양극화 타계라는 국정 목표가 전혀 그동안 여러분들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계속해서 부러졌다가 대통령 지시로 이번에 기조 전환이 이루어진 거. 그 두 가지 다 놀라운 거죠. 예. 그럼 양극화 타계란 이슈가 왜 나왔냐? 윤 대통령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라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한테 비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자신에게도 자기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참모들이 고민을 했겠죠. 뭐를 좀 더 섹시한 그런 국정 운영 목표를 정할 건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획 안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아,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계라는 것을 내세우자. 그러면은 국민들도 야, 뭐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이나 또 용산 대통령실은 뭐 훌륭한 양극화 타계, 이게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국정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이제 뭐 4대 개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숨겠죠. 예,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섹시한 걸 하나 만든 겁니다. 아주 쌈박한 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빚을 내는 거죠. 예. 빚을 내는 거니까 이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예. 그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게 됐으니까 이제 재정 운영을 좀 확대 재정적으로 선회해도 되겠다. 이제 목표를 정하고 모든 게 이제 합리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예, 뭘 던져놓고 그걸 합리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여 왔으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제 논리적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눈에 밟히지 않을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양극화 타계를 내세우지? 왜 재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그게 여러분 보면은 이제 뭔가를 이기에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만든 겁니다. 예, 결국은 여러분 돈 풀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 법인세도 여러분 급감하고 부동산 거래세도 급감해 가지고 세금 수입이 세금 지출보다 훨씬 적은 상태, 예, 1년에 거의 90조에서 100조 정도의 재정 적자 상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씀씀이는 줄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빚을 더 지겠다는 거죠. 예,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거죠. 예,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가 안 할 일은 없겠지만, 예, 뭐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간에 결국 돈 풀어서 뭘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예,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계속 돈을 쓰겠죠. 나중에 터질 때까지. 뭐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동수당도 올려주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예? 그 다음 뭐 병사 월급도 200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예, 하사관들 더 올려주고,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50조 하고, 예, 터질 때까지 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터질 때까지 돈 쓰겠죠. 예, 금융이든 재정이든 돈 풀어가 여러분들 경제 살릴 수 있으면 누가 못 살렸겠습니까? 예, 양극화 타계, 이제 한참 신문을 타겠네. 방송도 타고. 양극화 타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이 복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성장률이 복원이 되려면은 좀 잘라내는 작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쉬운 길을 가는 거죠. 예. 쉬운 길을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막다른 길에 봉착 안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